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 시설물 시공 중에 먼저 토공 시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경 시설물 시공에는 토공 시공과 기반 조성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 정말 시설물 공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번 시간은 토공 시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이란 말 그대로 토공사란 흙을 다루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토공, 흙을 깎거나 흙을 도두거나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토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먼저 흙의 성질에 대해서 토공사를 하기 전에 흙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량 변화, 최적 변화율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흙이라는 것은요, 토량이 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 토양을 1이라고 보면 이 가만히 있는 흙을 내가 굴삭기를 이용해서 혹은 삽을 이용해서 터파기를 했어요. 이만큼을 1이라고 하는 자연 토양을 터파기를 해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 보니 이만큼보다 양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흐트러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어요. 자연 토양을 이렇게 내가 터파기를 해보니 양이 많아졌다. 그걸 흐트러진 상태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는 1.2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1이라는 자연 토양을 다졌어요. 얘를 그냥 가만히 있는 애를 다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다져진 상태가 됐다 그랬어요. 다져진 상태. 다져진 상태가 되면 얘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0.8에서 0.9 얘기하는데 0.8로 봅시다. 그러면 토량은 자, 금방 좀 전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토량은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연 상태는 1이지만 얘가 흐트러지면 1.2가 되고 얘가 다져지면 0.8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흐트러진 상태를 L이라고 얘기하고 다져진 상태를 C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흐트러진 상태는 얘를 파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기가 생기는 거예요. 공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토량이 변화한다, 최적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을 만들려면 이 흐트러진 상태를 1.2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내가 이만큼 높여서 1을 만들려면 애초에 1.2를 돋아서 이만큼을 더해서 다져줘야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돋기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 원하는 높이의 흙을 만들려면 애초에 흙을 요만큼 더 돋아준다. 이거를 우리 여성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개 높이의 10에서 15%를 더 돋아줘야 원래 높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토양의 변화와 최적 변화를 이해해야지 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토양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토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예, 공식이 있어요. 자, 봅시다. 자, 흙이라는 것은 딱 정사각형으로 네모나게 부피가 되어 있지 않고요. 모양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너비 뭐 이런 거를 재서하는데 토량 계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양단면적 평균법. 자, A1과 A2를
반으로 나눈 겁니다. A1 면적과 A2 면적을 합해서 나누기 2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 단면적을 평균 낸 값입니다. 그 다음에 중한 단면 면적은 통에서 중간만 구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를 지정해서 계산한 거예요. 각주 공식이라는 것은 이 면 3개를 다 더하고 평균 내서 한 겁니다. 아무래도 가장 정확한 게 각주 공식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토량 계산을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각과 그 비탈 경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안식각, 비탈 경사. 자, 흙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얘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상태의 각도를 우리는 이거를 안식각, 이제 쉰다 그래서 휴식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30에서 35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흙이에요. 이게 점토냐 혹은 사토냐, 다시 말하면 흙의 종류에 따라 혹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혹은 수분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각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좀 더 작을 수도 좀 더 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보통의 흙은 30에서 35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질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약 30도로 쌓아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비탈면 경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비탈면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임의로 도로를 뚫거나 길을 낼 때 산을 뚫으면 산이 이렇게 뚝 잘라지면 이게 비탈면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 이 경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 명칭부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탈면은 왼쪽에 이렇게 비탈진 곳을 비탈, 사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위에 비탈 머리, 그 다음에 비탈과 비탈에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요거를 소단, 둔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보다 경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경사에 대한 그림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경사. 수직 높이. 그 다음에 수평 거리. 에서 생기는 이 각도, 이거를 우리가 경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수직 높이를 1이라고 보고 이 수평거리를, 이 비율을 우리 경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대 1일 경우, 우리 1대 1일 경우를 우리 45도라고 얘기합니다. 1대 1, 즉 1분의 1, 100%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100%, 각도로 이야기하면 45도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수직 높이에 비해서 수평거리가 짧을 경우 얘가 0.5가 되고 얘가 1이 된다. 자, 그러면 1대 0.5가 되죠. 그러면 0.5분의 1 퍼센테이지가 커집니다. 이건 퍼센테이지를 구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거는 45도보다 각도가 크다. 그래서 얘는 한 60도 정도로 봅시다. 어쨌든 경사가 급하다. 반대로 얘가 1일 때 얘가 예를 들어서 4다. 그럼 1대 4가 되겠죠. 4분의 1은 25%. 자, 퍼센테이지가 작아졌다. 경사가 작다. 다시 말하면
완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설계 기준이나 제가 그때 계획과 설계 이야기할 때 경사도를 얘기를 잠깐 했을 겁니다. 이때 한다고 제가 미뤄뒀는데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1대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평거리가 짧으면 경사는 급하다. 각도는 45도보다 크다. 수평거리가 길면 길수록 경사는 완만하다. 각도는 45도보다 작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탈미형 경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통 토질의 경우 성토의 경사는 1대 1.5.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를 돋을 경우 성토가 흙을 쌓는 겁니다. 쌓을 경우 1대 1.5로 해라. 성토의 경우 아까 제가 안정각 30도에서 35도 얘기했을 겁니다. 1대 1.5 안정각을 유지하려면 성토를 하려면 1대 1.5가 적당하다. 하지만 깎는 건 또 달라요. 깎는 거는 얘가 쫀쫀하게 붙어있는 흙이에요. 그래서 얘를 깎아 내렸을 때는 1대 1까지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비탈면의 경사, 성토를 할 때는 1대 1.5로 만들어줘라. 절토를 할 때는 1대 1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등고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고선의 간격은 등고선 사이의 연직거리 높이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일단은 그림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99페이지 그림 한번 볼까요? 자, A 보세요. 이렇게 좀 쑥 들어갔어요. 거기를 우리는 계곡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B 보세요. B 보시면 튀어나왔습니다. 그거는 능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등고선의 간격이 좁은 경우를 우리 급경사라고 얘기하고 등고선 D 보시면 등고선이 간격이 넓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완경사, 완만한 경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등고선은요. 그 점의 같은 선상의 점은 다 같은 높이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곡.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능선. 이 부분이 경사가 급하다. 이 부분이 완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등고선은 지금 제가 이제 실선으로 그렸는데요. 원래는 점들이 모인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점상에 있는 것은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0.2다. 여기는 플러스 0.4다 이러면은요. 여기는 다 20cm가 높은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 40cm다. 자, 같은 선상, 같은 점상에 있는 것은 다 같은 높이다. 자, 얘는 안에서 또는 밖에서 만나며 없어지지 않습니다. 등고선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얘는 이제 이거 표현하자 그러면 요렇게 된 거를 표현한 겁니다. 얘는 이제 평면도를 표현한 거고 얘는 옆에 측면도나 인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를 등고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사가 같으면 같은 간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림 위에는요. 등고선의 기호와 그 다음에 축척을 했을 때 실제 거리 그런 치수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형도를 읽기 위해서 능선과 계곡은 이렇다. 이런 거를 등고선을 가지고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여기는
안으로 쑥 들어간 부분은 계곡이고 튀어나온 부분 능선이고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급한 데고 넓으면 완만하다. 이렇게 지형도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차츰 배워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흙깎기와 흙쌓기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절토, 성토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성토는 흙을 쌓는 거, 절토는 흙을 깎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토의 경우 표토면을 잘 따로 모아서 식재 작업에 활용하는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토는 조금 전에 얘기한 더돋기라든지 그 다음에 1대 1.5를 유지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탈면이라는 건 아까 잠깐 설명드렸을 겁니다. 산에 터널을 뚫으려고 그러면 얘를 뚝 잘라야 돼요. 그래서 얘를 비탈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터널을 만들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이 비탈면이 생기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을 딱 짜게 쓰니까 얘가 뭐가 돼요? 토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경사면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아까 저희 그 조경재료, 그 식물재료 중에 보면은 생태보건 재료 하면서 나온 것 중에 식생자로, 식생매트스, 뭐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했지만 지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식물 식재에 의한 보호 중에 식생자루라는 거는요, 요렇게 염화칼슘 혹시 아시죠? 겨울에 눈 오면은 그 모래 담아놓는 자루 있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씨를 여기다가 풀로 붙였어요. 그래, 현장에 가져가서 여기 안에다 흙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죠. 얘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자루를. 그러면 여기다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식생자루입니다. 사면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죠. 토사가 흘러내리지도 않고 흙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식물이 자라면 흙을 더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식생자루고요. 식생매트는 요거와 비슷한데 돌돌돌돌 말려 있어요. 길게 돼 있습니다. 너비는 1m, 길이는 한 보통 6m짜리를 보통 우리 식생매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격은 조금씩 달라요. 그게 코코넛 섬유로 만든 것이 있고요. 거적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것도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종자를 붙여서 그 위에 거적을 덮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종자를 뿌린 다음에 이 거적을 그냥 덮어서 핀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종자 뿜어 붙이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손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요. 하이드로 시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대량으로 살포하는 겁니다. 큰 5톤짜리 차에다가 물과 이런 종자를 섞어서 교반기에 섞어서 소방호수 같은 걸로 뿌리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양을 넓은 지역을 단번에 시공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종자와 비료를 섞어서 기계로 분사 파종하는 방법입니다. 금방 짧은 시간을 내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구축물에 의한 보호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식재에 관한 거고요. 식재가 아니라 구축물, 소일레일이라든지 락볼트라든지 쇼크리트, 자 이제 그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들을 쏘아 붙이는 게 쇼크리트고요. 락볼트는 락 잠그다, 볼트 너트 아시죠? 자, 이렇게 안반이 있는데 얘가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반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식재는 못해요. 왜? 다 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구멍을 뚫어서 그 볼트 너트 같은 거 있죠. 볼트를 넣어요. 그 다음에 얘를 탁 잠그면 얘가 양쪽의 암벽을 탁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락볼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재를 하지 않고도 안반을 보호하는 구축물에 의한 보호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장방형으로 된 틀로 하는 격자틀 공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시면 블럭을 이용한 블럭 공법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옹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옹벽은 크게 세 가지로 중력식, 그다음에 컨틸레버식, 그다음에 부벽식이 있습니다. 중력식은 그림처럼 밑에가 좀 넓고 위에가 좀 좁은 모양으로 된 게 중력식이고요. 얘는 3m 내외 낮은 옹벽에 사용하는 거고요. 컨틸레버식은 중간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자형 옹벽 혹은 컨틸레버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5m 내외의 옹벽에 사용합니다. 부벽식은 벽이 있고 그걸 옆에서 받쳐주는 게 있는 거예요. 부축벽식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6m 이상의 옹벽이 필요로 할 때 이런 모양으로 옹벽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101페이지에는요. 토경용 기계 모양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드랙 셔블. 어디서 근데 많이 본 것 같다. 그죠?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은 회사의 이름이에요. 이 기계를 만든 회사. 정식 명칭은 백호. 우리나라 말로는 굴삭기라고 하죠. 예, 드랙 셔블. 그다음 로드롤러는 전압할 때 눌러주는 걸로 사용할 때 쓰는 게 로드롤러고요. 모터 그레이더는 고르게. 그다음에 불도저는 셔블은 셔블 종류도 파워 셔블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크레인 비슷한 걸 생각하셔도 되고요. 포크레인인데 위에 크레인에 포크레인 바가지가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요렇게 흙을 이렇게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102페이지에 있어요. 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명칭과 구분 잘 보세요. 구분은 이 기계가 굴착을 하는 건지, 적재를 하는 건지, 운반을 하는 건지, 혹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지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체인 블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게차와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운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호 같은 경우엔 굴착도 하고 적재도 하고 운반도 할 수 있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굴착 기계는 파워 셔블과 백호, 드래그 라인 같은 것들이 있고요. 적재는 로더, 운반은 크레인과 덤프트럭, 지게차 등 체인 블럭이 있고요. 정지, 아까 제가 평탄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모터 그레이더, 그 다음에 다짐 기계에는 컴팩터와 진동 롤러, 레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소용인데요. 그건 공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장비의 구분과 명칭, 그 다음에 용도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공에서 필요한 측량입니다. 자, 그림, 102페이지의 그림은요. 평판 측량을 하는 그림이에요. 의자 같은, 책상 같은 게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이게 자 같은 게 있고, 추가 있고, 옆에 자침함, 삼각 다리가 있고 이렇죠. 이게 평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평판을 할 때 꼭 필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정준, 위에 평판을 평평하게 하는 게 정준입니다. 그 다음에 도상 기계점과 지상의 밑에와 지상의 그 점을 일치시키는 구심, 추가하는 역할이죠. 표정은 방향, 내가 보고자 하는 위치, 방향, 이거 표정이라고 방향을 일치시키는 거를 우리 표정이라고 하는데요. 측량할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문제가 나와요. 수준 측량하는데 필요 없는 것은 하고 엘리데이드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준 측량, 수준.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수준이 높다, 낮다. 너 수준이 너무 낮아. 너 너무 수준이 너무 높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준은 레벨. 다시 말하면 높고 낮음이에요.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엘리데이드는요.
방향을 일치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평판 측량에 있지만 수준 측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이 사람이 뭘 묻는가를 잘 들으셔야 되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평판 측량의 방법은 방사법, 전진법, 교회법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 요즘 평판 측량을 합니까? 거의 광학기를 이용해서 다 하는데 이게 아주 간혹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게 실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준 측량 용어를 한번 볼게요. 제가 금방 수평면에 시준할 때 쓰는 레벨, 표척, 야장. 야장은 이거 기재하는 수첩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핀, 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토공, 시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토공, 시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토양의 변화율과 그 다음에 토공 기계, 그 다음에 이 측량, 이렇게 크게 3포인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토공, 시공 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좀 총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겠지만 한 번 더 익숙치 않은 거라서 힘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번 리와인드를 하셔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